그래도 조금은 살 것 같은 가을이 왔어요. 9월 4일 목요일 아침인데요. 출근하기 전에 밤새 비가 오다가 말다가 또 아침 저녁 선선하니까 조금 살 것 같네요. 이제서야 조금 살 것 같아요. 그래도 요즘 비가 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에어컨을 켜다가 끄다가 그러고 있긴 하거든요. 어, 지난 주말에 그 서울 군자역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. 그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독립 영화인데 더 자연인이라고 노영석 감독이 만들고 또 노영석이 출연한 작품인데 그 인간관계, 그러니까 사회 현상 중에 우리가 흔히 하는 다단계일 수도 있고 뭐 한때는 피라미드 단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지극히 일반적인 이런 1인 브이로그를 찍는 저 같은 사람도 관심은 있거든요. 뭐 그런 거잖아요. 내가 뭐 지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뭐 주방에서 식당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서비스 직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한계가 있잖아요. 영업직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어떤 학벌이 있거나 어떤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직군이 일하지 않으면 버는 수입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. 그 특히나 저같이 이제 더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뭐 영화 스토리는 초반까지는 이런 영화도 있나? 뭐 이렇게 되게 밋밋하고 재미도 없었거든요. 저랑 맞지 않는 장르였고, 음, 그러니까 조금 예, 스포 아닌 스포를 하자면 이런 거죠. 그러니까 10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귀신이 나오는 뭐 그런 체험담을 하는 곧 10만을 앞에 두고 있는 1인 유튜버. 그의 친구는 어, 뭐 댄스를 추는 그러니까 저처럼 천명도 안 되는 정말 이만한 그래서 이 친구 같이 이제 촬영 10만이 앞두는 그 귀신이 나온다는 그 제보자를 찾아서 가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. 야, 요즘에는 그 천만이 아니고 1,000명이 안 되는 그 친구가 이래. 야, 요즘에 이렇게 콜라보 하는 것도 대세야. 뭐 이러니까 그 10만을 코앞에 둔 그 친구, 야, 무슨 너랑 나랑 장르도 틀린데. 그러니까 서로 그 티격태격 막 얘기를 하면서, 야, 너 진짜 귀신 촬영하면서 귀신 본 적 있어? 아까 뭐 귀신 없지? 막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런 과정에서 막 가면서 이제 그 친구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, 너 몰카 같은 거 안 돼? 뭐 이렇게 뭐 너 주작, 나도 10만이 됐지 안 됐지 몰라? 막 이러니까 7시 30분 출근하라고 알림이. 거기서 이제 벌어지고 이제 그 나온다는 그 제보자를 따라서 그 집에서 이제 묵으면서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과를 엮여서 나오는 그 스토리인데 그 마지막 부분이 다 나와요.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것도 마찬가지 독립영화인데 유튜브에 관한 주작에 관한 영화 조댓글하고 좋아요 뭐 댓글 뭐 알림 설정 이런 앞말을 다축해서 나왔던 그 영화도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장르는 틀리지만 마찬가지예요. 더 자연인도 그뭐 산속에 일어나는 어떤 뭐 귀신의 체험이라든가 도깨비가 있고 뭐 이런 일은 못하고 내가 빙의가 되고 뭐 이런 썰을 풀어가는 과정의 결국 마지막은 이 유튜브에도 생태계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약간 그러니까 저처럼 영상으로를 나의 일상적인 나의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풀어가는 브이로그는 뭐 저 몇백 명밖에 되지 않잖아요. 저는 뭐 아주 까마득하고 정말 일기 쓰듯이 그냥 이렇게 한 건 한 건 영상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사람인지라
나는 왜 똑같은 내용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러니까 침착맨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가 백날 네가 백날 머리를 삭발을 해봐라. 조회수가 뜨나. 유명인이 하니까 조회수가 폭발하지. 결국에는 인지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사람이 어떤 이슈를 끌기 위해서 점점 더 가격해 줘야 되고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되고 뭐 그러는 건가?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렇게 현타라는 것도 있잖아요.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 더 자연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제보를 해준 사람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면 나의 매력을 발산하는 어떤 1인 브이로그도 결국에는 어떤 정점에 어떤 게 머무르는 그 단계가 있나 봐요. 근데 그걸 몇 군데 하니까 주작이라는 것도 하고 자작이라는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거를 취합하는 그 업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그거를 이 어리버리한 자기만의 주제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저 자연이 귀신을 제보해주는 그 사람이 순수 제보자인 줄 알고 왔다가 그 사람이 모든 걸 하는 해프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제 유튜브에 다 올라가고 있어서 조회수가 폭발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막 산속을 막 헤매고 나와가지고 자기 차에 타서 이제 자기 집을 출발하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제의를 해요. 사실은 어떤 게 있고 너희들 찍은 건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나갈 거고 너희는 지금 조회수를 확인해 보면 너의 각 채널의 구독자가 엄청 폭발이 올라가 있을 거를 보여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막 진짜 10만이 될까 말까 한 그 사람은 15만이 되고 1000명이 안 됐던 사람은 구독자가 3만 명이 됐어요. 근데 어떡하든 처음에는 나의 재능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갔다가 조회수가 되고 조회수가 또 폭발하고 또 그게 돈이 돼서 나한테 왔을 때의 그 느낌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또 그게 또 생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수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저도 최종 목표는 그거니까요. 단 몇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이렇게 해서 수입이 된다면 저한테는 땡큐인 거죠.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라서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 구독자가 눈에 찍히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제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가 더 대본하고 하는 거 어떤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또 이끌어주고는 또 다른 뭐가 있잖아요. 그걸 보면서 그 순간 이렇게 보고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허탈해지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냥 피라미드가 생각났어요. 내가 인간사회에 내가 죽기 전까지는 뭘 어떤 걸 하든 이 피라미드 다단계 같은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. 내가 아무리 뭐 난 1000만 원의 자식을 살아요. 내가 200만 원 가지고 근근하게 살고 있어요. 뭐 그냥 이렇게 뭐 소소하게 살고 있어요. 뭐 근근하게 살고 있어요라는 게 불필요하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나의 상황이 되게 이제 피폐해지고 있고 뭔가 쪼들리고 있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그 영화 보고 오면서 기분이 썩 유쾌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패러다임은 어쩔 수 없겠구나. 그래서 저한테는 늘 다짐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뭘 쫓아가지 말자. 어떤 현상, 사회적인 현상. 그러니까 뭐 돈이 있고 없고 늘 뭐 집을 사네 안 사네 집이 없는 사람들의 워낙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거기에 비교해 견줄 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. 없잖아요.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는 감히 언감생심 바라보지 않을 거라서 바라보진 않지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저한테도 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. 저한테도 어떤 뭐가 있어야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내가 죽기 전까지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만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늘 저만의 다짐 같은 걸 해요. 그러니까 그래도 이 와중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아니야 나 혼자 하는 말이야.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긴 하지만
뭔가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벤트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더 힘들어져요.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. 요새 들어 피곤이 또 입에 붙었어요. 정말 자고 자고 나도 피곤하고, 그리고 아무리 살은 쪘지만 진짜 입맛이 없는 것 같아요. 입맛이. 물론 입맛이 없어라고 하면서 또 뭘 먹고는 있는데 진짜 입맛이 없는 것 같아요. 또 이러면서 또 아, 잠을 못 잔 건지 여기 어깨가 여기 담이 걸리는 것처럼 여기가 되게 아프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그 영화를 보러 갔다 와서 또 누워서 또 노트북으로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베개에 막 두 개씩 베고 자가지고 두 개씩 베고 자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자서 그런가 요즘 목이 되게 아프더라고요. 이제 또 지나간 시리즈물 보고 있잖아요. 여러분들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어우, 시리즈가 되게 길게 나왔고 벌써 20년 전 미국 드라마예요. 하우스라고 의학 드라마인데 뭐 우리나라 드라마 중 낭만 닥터 김사부, 낭만 닥터 김사부도 저것도 되게 좋아하고 즐겨봤던 드라마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의사에 대한 어떤 약물에 대한 치료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게 딥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저는 한계를 느껴요. 그러니까 외국 드라마를 보잖아요.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일본 드라마도 그렇고 뭐 중국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미국 드라마도 있지만 외국어잖아요. 그러니까 화면도 봐야 되고 외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막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피곤해. 이중으로. 근데 하우스 시리즈물 보면서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그러니까 독특한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어, 대부분의 그 다른 케이스에 어떤 특이한 병명을 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왜 어차피 그들도 치료할 때 여지껏 나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취합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약은 뭐 분명하고 이 치료했을 때 부작용은 어떻고 이 약을 했을 때는 뭐 반응이 어떻고 저건 뭐 이런 걸 수도 없이 그 실제적으로 막 나열해서 막 얘기해 주는 게 있거든요. 그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물론 저는 마루타는 아니지만 환자마다 어떤 약을 적용할 건지 뭘 할 건지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다투는구나 의사들끼리도.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경찰에 가면 경찰이 나의 신이고 그쵸. 법정에 가서는 판사가 내리는 그 한마디에 두 손 모아 바라게 되는 것처럼 또 신 앞에서는 절실하게 뭔가 바라듯이 요새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요즘이었던 것 같아요.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어차피 지금 월급 받아서 기본 생활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더 부유해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살 수 있고 뭘 바꿀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는 유일한 게 영화 보러 가든지 아니면 뮤지컬을 보든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든지 그게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이게 뮤지컬을 잘 못 가고 공연을 못 가고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핫한 것도 되게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일상 보던 거 그다음에 내 취향에 맞는 것만 보게 되니까 너무 유명한 거는 따라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지나간 건데 내가 못 봤고 너무 유명한 제목인데 이런 거였나 보다 하고 다시 보는 게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저는 많이 읽었고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위주로 봤던 거죠. 봤고 보고 들었던 거죠. 진짜 고인물이에요. 진짜 내가 딱 우물한 개구리가 많고 그냥 나 여기 있는데 누가 이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안에서 살고 있는 저랍니다. 뭐 별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면서도 나는 언제 1000명이 되나
나는 언제 수익을 날 수 있나, 100원이라도 벌어볼 수 있는 날이 오긴 하나, 이것도 드는 마음도 솔직한 마음이기도 한데, 근데 뭐 금세 배부러지지 않아요. 그럼 뭔가 이혼한 아줌마의 어떤 극적인 스토리가 있고 뭐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삶은 아니어서 이렇게 똑같이 이혼을 해도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뭐 그런 건 없어요. 그냥 일상생활 생활해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니까 그 감정이 쌓여서 이혼한 케이스고 뭐가 없잖아요. 저 자체가 뭔가 크게 어떤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근근하게 가는 거예요. 감사하는 사람이라서 오늘도 별탈 없이 바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제 가을이 왔고 비가 왔으니까 좀 괜찮겠지. 그리고 낮에는 뜨겁겠지만 가을은 또 정말 짧게 지나갈 것 같아요. 그냥 순간적으로 추석이 되게 길잖아요. 근데 다음 달 첫째 주가 이제 추석이 오는데 추석 지나면서 이제 오와 이제 가을 지나갔나? 가을 왔나? 하면 겨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때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바람이 포가 새끝 그 추운 바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은 또 목요일이에요. 내일 금요일이고 되게 빠르죠. 오늘 하루도 잘 보내도록 합시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